병원 복도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40 중반의 진수는 중환자실 앞 벤치에 앉아 병원비 고지서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손에 든 계산기가 뱉어내는 숫자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이번 달만 500만 원이네.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진수의 얼굴엔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지 일주일,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어요. 옆에 앉은 아내 미영이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여보, 솔직히 우리도 이제 한계야. 아버님,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이 다 혼자 읽은 거잖아. 아버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미영의 말에 진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돈 걱정과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진수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봤죠. 호흡기에 의지한 아버지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오래 계시면 우리도 힘들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간호사가 다가와 오늘 밤까지 수술 동의서 제출하셔야 해요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수는 서류를 받아들며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의 눈앞에서는 수백만 원의 수술비와 딸 민서의 학원비, 다음 달 내야 할 집 대출금이 숫자로 변해 아른거렸습니다. 그 모든 숫자들이 무거운 사슬처럼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죠. 아버지는 그저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멀리서 들리는 기계음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진수는 병실 밖 복도에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진수는 늘 가난이 싫었죠. 공사장에서 땀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허름한 옷을 입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빠,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어? 진수의 물음에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미소 뒤의 무게를 어린 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진수는 또래 친구들의 새 가방과 운동화를 부러워했어요.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번 돈은 늘 부족했죠. 아빠가 제대로 일했으면 우리도 잘 살 텐데. 진수는 친구들이 너네 아버지는 막노동꾼이지? 라고 놀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죠. 아버지는 그런 진수를 말없이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수에겐 무능함으로만 보였죠. 대학생이 된 진수는 학비를 스스로 벌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과외, 심지어 장학금까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해 결혼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모든 걸 혼자 일군 거라 자부했죠. 아버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그림자 같았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진수는 병원 복도에서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초라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진수의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남아 있었죠. 왜 아버지는 늘 자신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을까? 그 의문은 병원비 걱정 속에 묻혔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 그는 중얼거리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엔 아버지를 바라봤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기억은 따뜻했고 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던 느낌도 여전히 진수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그의 앞에는 무거운 결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진수는 병실 한쪽에서 아버지의 낡은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가방은 오래돼 가죽이 벗겨지고
지퍼는 뻑뻑했습니다. 이런 걸 왜 아직도? 그는 투덜거리며 내용물을 꺼냈죠. 낡은 손수건, 오래된 안경,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젊은 아버지가 양복 차림으로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작은 간판, 태성 양복점. 진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기억엔 아버지가 양복점 주인이었다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늘 거친 작업복 차림, 손에 굳은 살이 박힌 모습뿐이었죠. 뭐야? 이게 진수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 뒷면을 봤어요. 연필로 쓰인 글씨, 진수 첫돌, 1985. 그의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1살 때네. 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미소는 낯설면서도 따뜻했죠. 곁에 있던 미영이 다가와 사진을 힐끗 봤습니다. 그냥 옛날 사진 아니야? 아버님도 젊었을 때잖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수는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양복점이라니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했어? 그의 목소리에 의문이 묻어났죠. 미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옛날에 가게라도 하셨나 보지. 그게 뭐 중요해? 라며 병실을 나갔어요. 진수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병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그의 머릿속엔 사진 속 아버지와 공사장 아버지가 겹쳐졌죠. 설마 내가 모르는 게 있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무게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 오늘까지 부탁드릴게요라며 지나갔습니다. 진수는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어요. 아버지의 삶에 담긴 비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아버지가 필요한 물건을 챙기라는 미영의 말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단층집이 있는 동네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골목을 걷던 진수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들었죠. 태성 양복점 간판 아래 웃는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였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물티슈를 사기 위해 가게에 들렀어요. 카운터엔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물티슈 하나 주세요. 진수가 말하자 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그를 쳐다봤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진수 아니니? 정 선생 아들. 네, 잘 지내셨죠? 진수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진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에서 꺼낸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아버지가 양복점 했던 거 맞아요? 박할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들여다봤죠. 아이고, 이게 언제 적 사진이요. 내 아버지, 정 사장님 아니었나? 동네에서 제일 멋진 양복점 했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진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6살 때 큰일이 있었어. 그때 내 아버지 모든 걸 버리고 너만 지켰지.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큰일이라뇨? 박할머니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사고 났었잖아. 그 뒤로 내 아버지 양복점 정리하고 공사장으로 갔지. 진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고, 제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할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갔죠. 내가 병원에 오래 누워 있었어. 뇌출혈이 심해서 의사도 장담 못했지. 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가게를 팔았어. 그 돈으로 너를 수술하고 살린 거야. 진수는 멍한 표정으로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가게를 저 때문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죠. 내 아버지, 너 하나만 보면서 살았어. 그거 하나만 기억해. 진수는 가게를 나와 아버지의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골목 끝 예전에 양복점이 있던 자리는 이제 허름한 주차장이었어요. 그는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렸죠.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그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 문 앞에 서며 그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죠. 아버지의 희생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진수는 병원 복도에서 멍하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박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무언가 가슴을 찔렀죠. 눈을 감자 희미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오후 동네 골목. 진수는 새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렸어요. 아빠, 나 잘 타지. 그는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점 문 앞에서 조심해, 진수야. 라고 외쳤어요.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진수의 웃음소리가 울렸죠. 하지만 그 순간 골목 끝에서 트럭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트럭을 보지 못했어요. 진수야! 아버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죠. 진수의 기억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어린 진수는 피투성이로 들것에 실려갔어요.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아버지는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제 아들 살려주세요. 그의 양복은 구겨지고 손은 떨렸어요. 의사가 다가와 말했죠. 뇌출혈이 심합니다. 수술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아버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가게라도 팔게요.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 양복점 간판이 철거되고 아버지가 가게 문을 잠갔어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아버지는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엔 진수의 사진을 쥐고 있었죠. 진수야, 아빠가 꼭 지킬게. 그의 눈엔 결심이 서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진수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진수의 기억은 여기서 끊겼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아버지의 얼굴, 병원 침대 옆에서 손을 잡던 그 손. 진수는 사진을 가슴에 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병실로 다시 들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에 진수는 이제야 아버지의 희생이 새겨져 있음을 느꼈어요. 사고의 충격과 아버지의 희생이 그의 오해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낡은 단층집, 문틀은 삐걱거리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자전거가 녹슬어 있었죠. 아마도 진수가 대학 다닐 때 타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먼지 쌓인 방 안,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듯 했죠. 진수는 재봉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그리고 벽에 걸린 진수의 졸업사진. 대학 졸업날 그는 아버지에게 간신히 한 장 찍어주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죠. 진수는 그 사진을 보며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사진 속 진수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달랐어요. 사진 한 장만 빨리 찍어요. 그는 바쁘다는 듯 서둘렀죠. 아버지는 낡은 카메라를 들고 어색하게 웃으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잘 나왔네. 아버지의 말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들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식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먼지를 털어내며 방 안을 더 자세히 살폈어요. 작은 부엌에는 한 사람이 먹을 그릇만 놓여 있었죠. 침대 옆 탁자에는 약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프셨을까? 그는 이제야 궁금해졌어요. 그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잡동사니 사이 낡은 수첩이 눈에 띄었어요. 가죽 표지는 오래되어 갈라져 있었고 표지에는 진수 아빠라고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죠.
진수는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서툰 글씨가 가득했어요. 진수 수술 끝났다. 가게는 없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걸로 충분하다. 진수는 숨을 멈췄어요. 손가락이 글자 위를 더듬었고 수첩은 그의 손에서 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진수가 학교 갔다. 친구들이랑 웃는 걸 보니 내가 다 뿌듯하다. 공사장 일이 힘들어도 진수 크는 거 보면 힘이 난다. 그 옆에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진수의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어린 진수의 모습이었죠. 진수는 글씨를 따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중학교 시절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늘 진수가 나를 부끄러워했다.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막노동한다고. 괜찮다. 내 아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진수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원망했죠. 또 다른 페이지. 진수가 대학 갔다. 학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 한다. 미안하다, 진수야. 아빠가 해준 게 없어서. 진수는 그 문장에서 멈췄어요. 아니야. 아버지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방 안의 정막이 그를 둘러쌌죠. 수첩의 마지막은 최근이었습니다. 진수가 민서를 데리고 왔다. 내 손녀 참 예쁘다. 내가 오래 못 볼지도 모르지만 진수가 잘 키울 거다. 내 아들은 좋은 아빠가 될 거니까. 아버지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어요. 병마와 싸우면서도 이런 글을 썼다는 생각에 진수는 수첩을 덮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수는 수첩을 품에 안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침대 옆에 무릎 꿇듯 앉았어요. 호흡기에 연결된 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바닥이 그의 손에 닿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그렇게 사신 줄. 병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진 그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진수의 마음은 폭풍 우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진수의 졸업식에 멀리서 박수치던 모습. 진수는 그 모든 순간을 오해했다고 생각했어요.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무능한 줄 알았어요. 그는 흐느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진수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죠. 진수는 미영에게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 아버지가 내 사고 때문에 가게를 팔았어. 나 살리겠다고. 미영은 수첩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녀도 진수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부는 말없이 눈물을 나눴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벽에 길게 드리워졌죠.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를 찾았습니다. 수술할게요. 비용은 제가 어떻게든 낼게요. 그의 목소리에 망설임은 없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 곁에 앉았죠. 아버지, 이제라도 잘해볼게요. 민서한테도 좋은 아빠, 좋은 아들이 될게요. 며칠 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진수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수첩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진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냉정했는지 되새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병실의 창문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창가에 앉았죠. 진수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벚꽃이 피었어요. 예쁘게요. 민서가 어제 벚꽃 그림 그렸는데 할아버지 드리고 싶대요. 그 순간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수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진수는 서둘러 의사를 불렀어요. 선생님, 빨리요. 아버지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의사가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병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여러 검사를 시작했고 미영도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왔죠.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진수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 들리세요? 저예요, 진수.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떴어요. 흐릿한 시선이 병실을 둘러보다 진수에게 머물렀습니다. 진수,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사랑이 진수의 가슴을 적셨죠.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냉담함, 무관심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죠. 아버지가 저 때문에 가게 팔고 그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진수야, 괜찮아. 그의 손이 진수의 손을 살짝 쥐었어요. 진수는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를 더 부끄럽게 했죠.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했는지. 진수는 흐느꼈습니다.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 졸업식에서 아버지를 멀리 세워둔 일, 결혼식에서 형식적으로 인사만 나눈 일, 민서가 태어났을 때 늦게 알린 일까지 모든 순간이 후회로 다가왔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가 잘 자라줬잖니. 그거면 됐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강렬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사랑만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민서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만 잘 살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영이 민서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잠시 망설였어요. 많은 기계와 선들이 연결된 모습이 낯설었죠. 하지만 곧 할아버지라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내가 그렸어요. 민서가 자신이 그린 벚꽃 그림을 내밀었죠. 아버지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구나. 우리 민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진수는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어요. 미영도 침대 곁에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몰라 배웠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다 괜찮아. 가족이 함께 있으면 돼. 병실에 따스한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진수는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잡고 길을 걷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죠.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손 잡아드릴게요. 진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민서는 할아버지 병상 위에 앉아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힘든 기색도 없이 손녀의 이야기에 웃음 지었죠. 진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민서에게 줘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에게도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이제야 이해한 진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라는 것을.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이제 네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는 다시 이어지고 오해는 사랑으로 녹아내렸어요. 진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공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아버지가 평생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